남은 것 같아요.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 아이가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단오빠를 해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는 소아 인구가 되게 많이 줄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존의 전문의는 너무 많고 소아 환자들은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의원들은 참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뭐 야간 일요일 진료하는 소아과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소아과들은 좀 살아남고 이제 경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나 야간을 하지 않으면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거든요. 제가 혼자서 야간을 하고 일요일까지 주 7일을 일할 수는 없잖아요. 1인 소아과로서는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월세, 관리비, 기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유지비 내고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인 환자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만약에 성인이 구토를 하고 복통이 있어서 왔다 그런 경우보다 1살짜리만 일단 복통을 표현을 못하죠. 성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설명을 되게 부모님한테 이제 애기 보호자들한테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애기 하나 오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설명하고 다음번에 또 할머니가 오신단 말이죠.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애기 진찰하는 것도 힘들고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거나 이렇게 따지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힘들어요. 직원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간호사나 조무사를 구하는데 조무사가 와서 딱 일주일 하고 말도 없이 안 나와버린다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울고 똥 싸고 막 토하는 것까지 치워야 되거든요. 진료하다가 토하는 애들도 있어요. 젊은 간호사, 조무사 직원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직원들한테 따지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그쪽 그 간호조무사나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소아과는 3D 업종이에요. 직원 뽑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주사 맞을 때라든지 어떤 시술을 할 때 잡아줘야 되거든요. 직원 교육도 어려운데 뽑아서 좀 교육시켜놓으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가버리고 급여는 많이 줘야 되고 경영적인 면에서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설명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처음부터 소아과를 지원한 사람들은 돈 벌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소아과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의사인데 전문인데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바랬다면 소아과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버티기가 좀 힘들다 이제 이런 시점이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자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소송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이거 하다가 소송 걸리면 내가 10년 번 걸 다 소송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대학에 교수로 남더라도 밑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계속 당직을 서야 되겠네. 소아과 의사가 돼서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일요일 진료해야 되고 야간 진료를 해야 되네. 다른 과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소아과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되네. 소아의 수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전공의가 지금 현재 4년차, 3년차가 조금 있어요. 1년차, 2년차가 거의 없거든요. 3년차, 4년차들이 나가서 한 3, 4년은 더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환자 진료를 할 사람이 없어지죠.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남은 것 같아요.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절대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더 줄었으면 줄었지 소아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4, 5년 후면 그나마도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그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걱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병이야
전문의들이 뭐 5천 명이 넘게 현재 있기 때문에 진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숫자는 적을 만큼 중환자나 응급환자는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런 환자가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뭐 그런 환자가 됐다면 좀 비극적이죠. 레지던트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겠구나.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볼 소아과 의사들도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런 거를 옛날 한 10년 전부터 이제 예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40대 이제 중반인 올케가 있는데 그 올케도 소아과 전문이에요. 소아과를 하다가 환자가 너무 줄고 경영하기 힘드니까 한 6년 전쯤 소아과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소아과 할 때는 막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성인 진료하니까 이제 일요일 진료 안 해도 삶의 질도 좋아지고 이래서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저도 저희 소아과는 너무 비전이 없다. 왜냐면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줄고 그거에 비해서 진료비는 수가가 너무너무 낮고 그런 여러 가지 소송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항상 상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과를 해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봤던 이제 심장병 환자였는데 그 아이 중학교 갈 때 제가 책도 선물해주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의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오고 막 그런 즐거운 기쁨 그리고 아이들이 치료하면 또 좋아지고 또 막 밝은 모습으로 카드 써가지고 갖다주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 그런 게 소아과 의사의 어떤 기쁨이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뒤로 하고 병원 문을 닫을 때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